멋진 스매싱으로 마무리! 예, 탁구하면 오상은, 오상은 하면 탁구. 이 대한민국 탁구계를 대표하는 오상훈 선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탁구의 중흥기를 넘어 새로운 부활의 자존심을 이어가는 오상훈 선수와 함께 탁구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그 탁구는 이런 운동이다. 이렇게 네. 정의를 내리신다면 네.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일단 탁구라는 게 되게 좁은 테이블에서 하는 운동이지만은 운동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좀 탁구라는 운동이 다이어트에도 많이 좀 좋은 운동이고 네. 좁지만은 잔 스텝이라든가 이제 그런 움직임이 폭이 다른 운동 못지않게 되게 좀 스피드해야 되고 순발력 있어야 되고 또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그런 몸의 이제 신체 발달에 참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 네. 일단요, 이 탁구를 해봐야지 네. 그 매력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아니겠습니까? 이 탁구의 기초를요, 우리 오상훈 선수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탁구의 시합용 코트는 단식과 복식에 상관없이 최저 기준이 가로 7m, 세로 14m, 높이 3m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탁구대의 높이는 76cm, 세로 274cm, 가로 152.5cm, 네트의 높이는 15.25cm로 정해져 있으며 코트의 경우 기준보다 넓은 것이 많은 움직임과 안전을 위해 좋다. 탁구 경기는 크게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지는데 개인전은 다시 단식, 복식, 혼합복식 경기로 구분되며 세트당 11점을 먼저 선취하는 쪽이 승리하게 되고 3세트 또는 5세트 경기로 이루어진다. 경기는 최초 서브권자가 2번을 연속해서 서브한 후 상대에게 서브권이 넘어가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 만일 10대 10 동점이 되면 서브를 1회씩 번갈아 넣으면서 2점을 계속해서 선취해야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며 자리의 교대는 세트가 끝날 때마다 실시한다. 경기 규칙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일단 탁구는 제일 먼저 이제 서비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서비스의 경우는 먼저 네. 내 코트에 먼저 맞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 코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넘어오는 볼을 또 제 코트로 치면 안 됩니다. 서비스가 제 코트로 왔다고 해서 다음에 넘어오는 볼을 제 코트로 치면 안 되고 계속 이제 상대 코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점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바로 제 코트에 맞고 네트로 갔을 때. 또 두 번째는 제 코트에 맞고 상대 코트에 맞지 않고 바로 나갔을 때. 서비스를 띄울 때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그런 규정이 확실치 않았을 때는 막 손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서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확실하게 바뀌어서 엔드라인 바깥쪽에서 공을 띄워야 되고 띄울 때, 아니, 토스할 때 손바닥에서 16cm 이상. 먼저 서브의 경우는 정지한 손바닥 위에서 공을 회전시키지 않고 수직에 가깝게 던져 올려야 하며 올려진 공의 높이는 손바닥에서 16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공은 엔드라인을 넘어 탁구대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탁구공은 서브 동작을 취하기 시작해서 라켓에 맞을 때까지 항상 심판에게 보이도록 탁구대보다 높게 위치해야 하며 낙하한 공이 라켓에 맞은 다음 자기 진영을 반드시 원바운드 된 후에 네트를 넘어가야 한다. 서브를 헛스윙했을 경우도 실점으로 간주한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엣지 부분을 맞고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실점이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탁구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옆에만 맞으면 다 그 이제 인인 줄 아세요. 이제 뭐 다 득점인 줄 아시는데 여기 보시면 완전 이쪽 옆면에 맞았을 경우에는 아웃이고 여기 보면은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모서리 부분. 모서리 부분에 맞았을 때는 아무래도 공이 옆으로 튀죠. 네. 모서리 부분에 맞았을 때. 네. 공이 옆으로 튀었을 때는 에지. 어. 에지고, 네. 옆으로 맞았을 때는 거의 공이 밑으로 꺼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았는데도 세이프라고 우기시는 분은 안 됩니다. 짧게 왔을 때. 네. 이제 라켓이 네트를 네. 건드렸을 때는 실점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공이 와서 테이블에 테이블에. 이제 이렇게 건드려서 치는 거는 네. 뭐 그런 거는 폴트 뭐 아웃 이런 게 아니고요. 오로지 테이블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네트나 네. 지주를 건드려서 상대방에게 공이 넘어왔을 때 이럴 때는 실점이 되는 경우죠. 이외에도 실점의 경우는 공이 자신의 코트에 계속해서 2번 맞을 경우, 공을 연속적으로 2번 칠 경우, 탁구 라켓을 쥐지 않은 손으로 탁구대 위를 건드릴 경우, 자기 진영에 마운드 되기 전에 리턴할 경우 등이 있다. 이 탁구는 라켓 운동이잖아요. 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라켓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라켓에도 이제 쉐이크 이제 패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쉐이크도 네.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패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패널드 같은 경우 이제 일본식 이제 드라이브형, 일본식 드라이브형이 있고 지금 일단 라바가 부착이 안 된 상태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라바가 부착이 된 상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식 드라이브 공격형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네. 이제 중국형 중국식 패널드 공격형 일본식 패널더, 중국식 패널드 패널더. 공격형 아, 근데 지금 손잡이 부분이 네. 둘 다 공격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손잡이 부분이 네, 아무래도 다르게 틀리죠. 생겼거든요. 예, 네. 왜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 패널 일본식 패널드 같은 경우에는 네. 뒷면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앞면으로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뒷면을 사용하지 네, 뒷면은 사용을 하지 않고 이쪽 라바 붙은 앞면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네. 손잡이가 이렇게 길고 굵고 이렇지만 네. 이제 중국식 패널 같은 경우는 네. 라바를 양쪽으로 다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처럼요? 네, 그렇죠. 이런 쉐이크 핸드 같이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도 짧고 아무래도 이제 좀 손목이 쓰기 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잡이가 좀 짧은 거죠. 이제 쉐이크 공격형. 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많이 쓰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네. 쉐이크 공격형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제 쓰는 라켓이죠. 그냥 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패널들은 이제 거의 통으로 돼 있고요. 네.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예, 겹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겹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겹짜리.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유럽 라켓 보면 뭐 5겹, 뭐 7겹 그렇게 있는데 저는 일단 3겹짜리로 예, 아무래도 감각과 회전을 많이 요하는 그런 라켓입니다. 이 라켓의 이 나무에 몇 겹이냐에 따라서 네. 또 라켓의 성질이나 네, 특징이 그렇죠. 달라지게 되는 네, 건가요? 네, 파워나 스피드나 틀려지는 거죠. 아, 네, 그래요? 네. 라켓은 크게 패널도형과 세이크 핸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수비형, 공격형인지 아니면 전진형, 드라이브형인지에 따라 선택 방법이 달라진다. 패널도형에는 모난형의 일본식과 둥근형의 중국식이 있는데 일본식의 경우는 드라이브나 롱타법에 적합하고 둥근형의 중국식 패널도형은 양면 사용이 가능하며 쇼트나 전진 속공으로 적당하다. 세이크 핸드용은 양면 사용이 가능하며 요즘 가장 보편화된 라켓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켓은 나무판에 고무가 부착되지 않은 나무 탁구채 자체를 말하는데 크기, 모양, 무게에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개인의 특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러버를 부착하게 되는데 러버의 두께는 4mm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만 회전력이나 반발력 등을 고려해 자신이 원하는 러버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탁구 기본이 네. 똑같은 색깔을 앞뒤로 쓸 수가 없어요. 쉐이크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한쪽은 빨간색. 빨간색. 이게 이제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네. 좀 딱딱한 게 있어 있고 좀 물렁물렁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딱딱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누르고 가볍고 소프트한 그런 라바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 감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물른 걸 쓰시면은 아무래도 감각이 좀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 감각이 첨차첨차 좋아지고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좀
딱딱하고 좀 회전을 요할 수 있는 그런 라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맞는 라바. 아, 나는 이게 맞다. 그러면은 그게 맞으면은 다른 새로운 라바가 나오더라도 바꾸지 마시고 그 라바로 계속 꾸준하게, 예, 뭐든지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그 라바로 이제 훈련하고 하시는 게 더 실력에 증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러버 부착 방법. 우선 라켓 크기에 맞춰 어느 정도 틀을 잡아 가위로 러버 끝을 잘라낸다. 다음 목판과 러버에 충분한 양의 러버 풀을 잘 펴서 발라준 후 풀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완전히 마르지 않고 붙일 경우 다음번 교체 시 잘 떨어지지 않게 된다. 다음 라켓 밑바닥부터 러버 중앙에 맞춰 붙여주고 팔을 이용해 구석구석 꼼꼼하게 눌러준다. 마지막으로 라켓 크기에 맞춰 정확히 잘라내면 러버 부착은 완성된다. 탁구공의 무게는 2.7g, 지름이 40mm, 초당 최대 170회가 넘는 회전을 할 정도로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공의 성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지배하는가에 따라 탁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운동의 가장 기본은 준비 운동. 그렇죠. 예, 예.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면은 그렇죠.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면은 바로 큰 동작으로 갔을 때 네. 삐끗하거나 부상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준비 운동 하는 게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적당합니다. 제일 좀 중요한 게 목 부분. 네. 뭐 탁구 치는데 목은 가만히 있는데 왜 목이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몸하고 허리가 없으시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많이 좀 결리는 분들이 많아요. 탁구는 전신 운동으로 다양한 근육이 사용되는데 푸드워크에 동원되는 근육과 드라이브와 스매시에 동원되는 근육을 충분히 자극시켜주는 준비 운동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우선 푸드워크에 동원되는 허벅지, 허벅지 아래 종아리를 자극시켜주는 준비 운동과 드라이브와 스매시에 동원되는 어깨, 뒤쪽 어깨 밑, 앞쪽 어깨 밑 등의 준비 운동을 충분히 실시하여 운동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